안녕하십니까. 사라제키 리모트와 함께한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항상 구독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환영드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8월 14일 수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미국의 투자회사, 특히 암호화폐 투자회사로 요새 핫하게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블랙록이라는 투자자산 운용회사, 10조 달러의 자산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의 암호화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사를 한 트윗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블랙록이 예전에는 암호화폐 자산을 사실 실제 투자 자산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암호화폐 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서 블랙록이 지금은 사실 암호화폐 자산 투자 부문에서도 시장에서 거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의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투자하실 때 어떤 거를 사야 될까, 어떤 것을 팔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본인의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 없다면 사실은 이런 큰 회사의 투자 전략을 좀 카피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트윗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 3가지를 좀 나눠서 보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디지털 자산을 블랙록에서 투자를 하고 있나 보고 있습니다. 3가지를 예로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아주 베이직한 크립토 에셋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크나이즈드 에셋, 이래서 토큰화된 자산, 예를 들면 비들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트윗에서는 3가지로 나눠서 블랙록이 암호화폐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이 사실은 인터넷 온라인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네이티브 자산으로 전 세계의 타겟 어디언스, 전 세계의 사용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크로스 보더, 역시 비트코인이 국경을 넘어서는 자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주고받고 국경에 어떤 제한 없이 이 자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요.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은 다른 법정화폐와는 다르게 공급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디플레이션 혹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격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 자체를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블랙록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먼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뭐 여느 은행이나 다른 투자 회사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연중 무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자본시장이라고 봤습니다. 뭐 주식시장, 외환시장, 사실 24시간 운영이 되는 투자시장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진 자산들을 투자하는 시장들은 언제든지 전 세계에서 24시간 계속해서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점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명성, 그리고 투자자들의 접근성 등등이 다른 투자 자산, 다른 투자 시장과는 비교했을 때 좀 향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수료가 낮다, 그리고 결제가 빠르다, 이런 부분들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사실 뭐 한 5년 전만 해도 이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이 수수료가 낮다, 그리고 결제가 빠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L2도 레이어 2 네트워크도 많이 발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도 굉장히 낮아지고 결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 것이 사실이죠.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는 초당 결제 건수 처리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빨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블랙락이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이 트윗에서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던 부분은 블랙락이 코인베이스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자신만의 자체 블록체인을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블랙락이 다루는 금액 자체, 투자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크고 사용자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아예 자체 블록체인으로 보안성도 늘리고 투명성도 늘리고 내부적으로 뭔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웹2 전통금융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을 블랙락이 꽉 잡고 있다면 이 자체 블록체인을 출시함으로써 웹3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블랙락의 투자 전략 그리고 이 투자 철학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투자했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토큰화된 자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암호화폐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의 투자 금액 블랙락이 아주 선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전통금융시장에서도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상기를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소식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실제로 소유하고 있느냐에 관련된 기사를 쓴 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 잘 아시죠? 월요일에 트위터에 올린 차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현물 펀드 ETF 10개를 합치면 100만 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특히 이 투자 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보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2008년,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으로 비트코인을 최초로 채굴했던 인물인데요.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지 단체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 사토시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했는지도 사실 명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약 110만 개 정도 코인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라면 현재 가격으로는 약 67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근데 이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 이 창시자의 수치를 비교했을 때 블랙락과 피델리티 그리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함으로써 이 암호화폐 투자계의 거물급으로 올라온 이 투자 회사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총 90만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거의 10만 비트코인 차이만 나는 상황이거든요. 이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사실 비트코인을 이 펀드 매니저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SEC가 비트코인 펀드를 승인을 하면서 기존의 이제 비트코인 펀드를 현물 펀드로 이제 전환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90만 비트코인을 더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이 ETF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속도 그리고 이 자금의 흐름 속도, 누적 속도를 좀 고려를 했을 때 110만 원래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는 110만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런 추측이기도 한데요. 이 2025년 말에는 블랙락의 펀드만으로도 비트코인 보유량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에릭 발추나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탈중앙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접근성이 좋게 이 비트코인 그리고 결제 화폐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비트코인 창시자의 사토시 나카모토의 어떤 비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탈중앙화의 관점에 있어서는 좀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의해서 아마 이 글은 이런 사실들이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로 글을 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이 암호화폐 투자는 사실 많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이 암호화폐의 발명과 관련해서는 조금 관심이 적으실 수도 있다는 제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도 이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펀드가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호재로 보시는지 혹은 다른 의견들이 또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 sara@dailycryptonews.net으로 언제든지 의견 보내주세요.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인텔리전스에서 최근 마운트 곡스의 수탁자로부터 20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화요일에 채권자들에게 좀 분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완전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 자산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면서도 사실 단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캄 인텔리전스는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마운트 곡스의 채무 상황을 좀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수탁자들, 암호화폐 수탁자들, 암호화폐 이 채무 상황을 반환하는 책임이 있는 회사들의 암호화폐 지갑까지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캄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들은 이체를 이제 마운트 곡스에서 하기 시작했고 채권자들에게 토큰을 좀 분배하는 이 5개의 서비스 업체 중에서 아마 빗고라는 수탁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이 활동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빗고 같은 경우 5개의 서비스 제공 업체 중에서 이 채권자들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마지막 분배 파트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운트곡스의 사건을 좀 잠깐 돌아보면요. 자산을 관리하는 이 수탁사가 7월 초에 토큰을 좀 배포하기 시작했고 채권자들에게 이 소식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수세 좀 보도를 해드리면서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매도, 채권자들에게 반환을 하기 위한 매도세 이런 것들도 좀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5번째 마지막 분배 파트너사가 남아있고 지금 그 상황을 조금 짚어드렸습니다. 마운트곡스의 채무 상환을 위해서 수탁을 맡고 있는 거래소는 비트뱅크, 비트고, 그 다음에 비트스탬프, 크라켄, SBI VC 트레이드 이렇게 5가지 그리고 또 다른 회사들도 좀 남아있고요. 이 빗고가 마지막으로 채무 상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매도세는 좀 끝났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앞서서도 한번 전해드렸던 이 비트코인 현물 펀드 그리고 다양한 ETF를 보유하고 있는 발행사 중에 하나죠. 그레이스케일이 화요일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 메이커다오의 거버넌스 토큰인 MKR 토큰을 투자하는 새로운 펀드를 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MKR은 이 소식이 전해진 후에 1시간 만에 한 5% 상승을 하면서 2,100달러까지 기록을 했고요. 지난 24시간 동안은 또 8%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메이커다오 신탁 트러스트라는 펀드를 만들었고 또 자격을 갖춘 개인 및 기관 공인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그레이스케일의 다른 자산 트러스트 신탁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직접 인출이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에서의 펀드의 지분과 기초자산, 이 원래 이 투자를 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이커다오 이 경우에는 MKR이겠죠. 이 토큰의 자산 가격이 좀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30으로 계속해서 공포 지수에 머물러 있고요. 비썸코리아 차트를 보셔서 현재가 기준으로 조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토큰을 한번 보시면요. 1위는 비트코인이고요. 1.41% 올라간 8,466만 8천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는 연파이낸스 1.45% 내려간 700만 2천원. 3위는 이더리움 2.23% 올라간 380만 2천원. 4위는 메이커 1.36% 올라간 297만 9천원. 5위는 BNB 1.03% 올라간 73만 2,5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2% 내려간 47만 9,200원. 7위는 솔라나 0.93% 내려간 20만 2,700원. 8위는 아베 3.85% 올라간 13만 7,400원. 9위는 일루비움 1.68% 올라간 6만 3,700원. 10위는 컴파운드 4.63% 올라간 6만 2,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계속해서 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비트그리로 넘어가셔서 탑 크립토 게이너 보시면 라이트스트림이라는 프로젝트의 RITE 토큰이 45% 올라가서 0.019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 크립토 루저에는 링고스 어제도 소개드렸던 LING 토큰이 33% 내려가서 0.000015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위에는 클리마다오의 KLIMA도 27% 내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트렌딩 크립토에서는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1위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 3위에 도그코인, 도지코인 아주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14일 수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에서 항상 구독 그리고 리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